5월 15일 오전 이병학 충남교육감 예비후보 사무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이병학 후보 개인 의견이며 추후 이명수 후보가 입장을 밝힐 경우 충분히 소개해드릴 계획입니다. 저 교육감의 후보에 대한 관심은 뭐 정치 철학이라든지 교육 이념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결국은 4명의 후보 중에 진보 2분, 보수 2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권자들의 최대의 관심사는 결국은 후보 단일화 지금 귀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수 단일화의 진행 상황과 앞으로 이 보수 단일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로드맵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제가 중도보수 단일화를 2022년도에 제가 단일화를 해서 제가 1등을 했어요. 근데 모 후보가 중도보수 단일화를 한다고 도장까지 찍고 나서 독자 출마하는데 이게 법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법으로는. 마지막에 어떻게 그냥 끝까지 가다 보니까 사실 먼저 번 2022년도 선거에는 제가 사실 안타깝게 2등을 해서 떨어졌어요. 근데 이번에도 그런 것이 남으면 안 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전 쉽게 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주 정확한 말씀이세요. 왜냐면 지금 현재는 진보 2분, 전 보수 2분이에요. 근데 사실 이명수 의원이죠. 이명수 의원님께서 저한테 한 2, 3개월 전에 출마하시기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와서 내가 교육감을 출마하게 됐다. 그래서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글쎄 저는 좀 그렇습니다. 뭐냐면 이 교육감 선거라고 하는 것이 2-3달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평생을 교육계에 있으면서 교육의원, 교육감 선거만 해도 3번째 치르는 것이 되는데 좀 그렇다 그랬더니 본인이 이제 솔직하게 말씀하시더라고. 나는 안 나오려고 했는데 주위에서 권유해서 자기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 교육감 자리가 누가 권유해서 나오는 자리는 아니지 않느냐. 자기 소신과 철학이 있어도 나올까 말까 하는데 그 말씀은 좀 이해가 되질 않는다. 그래서 본인이 나오신다고 했을 때는 중도보수 단일화가 돼야 되지 않느냐.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본인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분을 중도보수 단일화를 하기 위해서 5차례 만났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기자 인터뷰를 했어요. 기자회견도 가졌는데 5번을 만나면서 중간에 계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계시면서 양짝에 있으면서 이제 한 분이 그분이 그 말씀을 첫 번째 만났을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론조사 나온 게 있었어. 여론조사.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저하고는 뭐 아주 큰 차이가 나다 보니까 중간에 하시는 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이명수 의원님은 남의 집에 와 계십니까? 라고 논적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 이거는 그동안에 오랜 시간 동안에 준비를 하신 분이 있고 정치를 하신 분이 갑자기 이렇게 나오신다라고 하는 건 좀 그렇다. 아산시장을 나오시던가 2년 있다 국회를 나오신다던가 하셔야지. 또 예를 들어서 지금 국민의힘이 무지하게 어려운데 국민의힘을 가지고서 사선을 하시고 오송단지에 이사장까지 하시면서 국민의힘에 뼈를 묻혀야 할 그런 마음이 돼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에서 했더니 그분이 그냥 고개를 숙이시면서 내가 나 혼자 결정될 사항이 아니니까 그냥 참모들하고 상의해서 연락을 주겠다고 해서 가셨어요. 가시고 나서도 제가 4차례를 더 만났어. 계속 모두 단일을 하자. 그래서 마지막 5번째 만났을 때는 아마 제가 변호사하고 그 합의서를 썼어요. 합의서를 써서 그 합의서 내용도 언론에 공개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단일화를 하는데 여론조사를 하자 하는데 그분이 이제 그 합의서 용지를 보시면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언론기관은 서울에 있는 언론기관에다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60몇 개인가 언론기관이 있는데 45개가 서울이시더라고. 그래서
그럼 서울서 하기로 결정 같이 봤어요. 그러더니 그러면 코를 몇 개, 예, 여론조사 기관 45개 중에 거기까지 합의가 됐어. 그러고서 이제 이분이 또 뭐라고 하시냐면은 몇 콜을 할 거냐고 1000콜 하자고는 500콜씩 해서 하는 거로 하자. 그래서 결정을 지은 거야.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얘기가 됐어.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페널티를 적었어요. 이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10억의 보상 책임을 진다. 그랬더니 그 문구를 딱 보시더니 그러더라고, 10억이면 너무 많은데?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예전에 냈잖아요. 22년. 예, 그 10억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약속을 지키면 100억이라도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난 의사 표시를 했지. 그랬더니, 그거를 들어요. 그냥 들고 오더니, 제가 그랬어요. 오늘 여기다 도장을 찍으십시오. 왜냐면 여론조사 기관에다 신청을 해도 일주일 열흘 정도, 국장님, 여론조사 기관 신청하면 일주일 열흘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도 날짜가 안 맞는다. 그러니까 이걸 해다고. 그랬더니 그걸 가지시고서 알았대. 이거를 뭐 우리 가족이나 내 측근들하고 상의를 해서 내일 연락을 주겠대요. 내일 연락을 주겠대. 난 기다리고 있었죠. 그냥 가지고 가시더라고. 그게 한 밤 10시 반 정도가 됐어요. 밤에. 가지고 가시더니 다음날 연락이 없어? 없는데 갑자기 그 이틀인가 있다가 기자회견을 갖더라고. 꼭 그 기자회견 내용을 보니까 내가 이병학이라는 사람이 피하는 거 전화도 안 되고 뭐 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연락이 안 돼서 자기는 뭐 기자회견을 갖는 거야. 그래서 지가 반박 기자회견을 또 가졌어요. 약속 그대로를 날짜하고 이런 해서 하고서 기다리라고 해놓고 아직도 연락이 없는 거야. 그렇게 하고서 내가 전화를 한 걸 갖다가 그 언론기관에 또 얘기를 했어요. 몇 월 며칠 날 이렇게 하고 만나고 이렇게 했다. 몇 시 어디서 만난 것까지 장소까지 다 해서. 그랬더니 자기는 연락을 주겠대요. 연락을 주겠대. 연락을 주겠다고 오늘 이 시간까지 연락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야. 밀실 야합이라고 그냥 커피숍에서 만난 개인적인 만남이라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잖아요. 아니죠. 커피숍에. 그거는 내가 누군가 가르쳐 줄게. 그거 저기 뭐야. 그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명수 의원님하고 20여 년 됐다고 하더라고. 나는 그분 안지가 한 며칠 되지도 않아요. 그분이 중계를 해서 한치도 만난 거야. 그렇게 하고서 또 하나는 모처에서 서류 넣고서 이제 도장만 찍으면 되지 않냐. 그래서 하자고 놓고 아직 오늘 이 시간까지 연락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중간에 전화를 했더니 애지니까 나중에 연락 주겠다 하고서 아직 연락이 없으신 거야.